이게 이제 셀룰러 이벤트에서 관여한다, 조절하는 거 한 가지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계속 배웠을 때 사이토스켈레톤이 기본적으로 다이나믹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계속해서 합성을 하고 분해가 되어가지고 반복이 되기 때문에 다이나믹하다는 표현을 해요. 근데 튜블링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배웠죠. 어셈블리 되고 디스어셈블리 되는 과정이 있었죠. 근데 특히 스핀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마이크로 튜브에 비해서 훨씬 더 다이나믹합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불안정한 상태, 인스테이블이라고 교과서에 설명을 하는데 결국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계속 형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이나믹하다라는 거는 연장이 되거나 이제 수축을 하거나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일어나는데 교과서에서는 네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속도 아니면 줄어드는 속도. 근데 이 두 요소는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대신에 여기 보이는 카타스트로프라는 게 확 줄어드는 그런 게 있죠. 그 과정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과정이 천천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인스테이블 하면서 빨리 상태가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연장과 수축되는 그러한 현상은 크게 두 가지 단백질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카이네신 13이랑 엑스맷 215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카이네신 13은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을 거예요. 카이네신 모터 프로테인인데 정작 튜블린을 걸어갈 수 있는 모터 액티비티는 없는 대신에 합성이 된 마이크로 튜브를 디스어셈블리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엑스맵은 반대로 이제 어셈블리를 향상하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실험 결과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 지금 보면 여기부터 봐볼게요. 이 밑에 있는 그림부터 인터페이즈일 때는 상대적으로 그냥 잘 뻗어 있죠. 잘 뻗어 있는데 마이토시스 단계에서는 확 수축되어 있어요. 이렇게 수축이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가능성을 카이네이스의 액티비티가 마이토틱 단계에서 훨씬 더 올라갔거나 아니면 엑스멜의 액티비티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실험을 통해서 봤을 때는 지금 빨간색 줄 카이네이스 13의 액티비티는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셀 사이클에서 대신에 엑스맵 215의 액티비티는 마이토시스 단계에서 줄어들고 얘기는 튜블린이 연장되는데 필요한 기능을 좀 덜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엑스맵 프로테인의 기능을 조절하는 거는 결국 포스포릴레이션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포스포릴레이션이 엑스맵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액티비티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마이토시스 단계에서 좀 독특한 다이나믹스를 가진다는 거에 대한 얘기였고 그럼 이제 각 단계별로 일어나는 특별한 이벤트들을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프로페이즈 단계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핵막이 서서히 붕괴될 준비를 하고 뉴클레어 엔벨럽이 사라질 준비를 하고 센트로좀으로부터 이제 튜블린이 쫙 뻗어나가죠. 근데 이때 마이토시스 단계에서 보면은 센트로좀이 딱 양쪽 끝단, 정확히 끝은 아니지만 딱 대칭된 형태로 분포를 하게 돼요. 그럼 이 과정이 어떻게 조절이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모터 프로테인이 이 기작을 관여합니다. 카이네이스 5랑 다이네인. 어떤 다이네인이라고는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이네인의 일종의 이러한 기능을 조절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카이네이스 5의 경우는 앞선 시간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바이폴라 형태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튜블린 두 군데에서 양쪽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걸어가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 자체가 걸어간다라기보다는 튜블린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주는 역할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랑 여기 그 각각 다른 센트로좀에서 나온 튜블린 사이에 껴서 양쪽으로 밀어주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센트로좀도 같이 밀려서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한 기능을 하는 카이네이신이 이렇게 두 개의 센트로점이 양쪽으로 대칭되는 형태로 분포할 수 있도록 프로페이즈 때 관여를 하고 또 다른 것 한 가지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튜블린, 마이토릭 스핀들의 튜블린 가운데 결국은 아스트랄 마이크 튜블이라고 해서 센트로좀의 바깥쪽 센트로좀에서 이렇게 크로모좀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애들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아스트랄 마이크로 튜블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것처럼 이렇게 아스트랄 마이크로 튜블 쪽에 를 조절하는 다이내믹인데 얘네들은 셀의 콜텍스 바깥 부분에 위치를 해서 쉽게 생각하면 세포의 그 바깥쪽 면에 아예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계속 마이너스 엔드로 향해서 이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다이낸이 있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마이너스 엔드로 간다는 얘기는 이제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고정되면서 이렇게 자꾸 당기겠죠. 그렇게 되면서 센트로좀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분리가 되는 현상이 프로페이지에서 이 두 모터 프로테인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양쪽으로 대칭 상태로 센트로좀이 분포를 하고 그러면 이제 남은 단계는 흑막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응축된 센트로좀이 중간에 있을 텐데 분포를 하고 있을 텐데 얘네들이 마이크로튜브에 붙어서 정렬을 해야 되는 단계가 필요하겠죠. 즉 프롬프터 페이즈에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벤트는 결국 센트로미어에 위치하고 있는 키네토코어에 마이크로튜브이 붙는 과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선 키네토코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센트로머리 DNA 레이어가 있고 그리고 그 바깥에 키네토코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뭐 아우터 레이어가 있고 이너 레이어가 있는데 아우터 레이어까지 마이크로튜브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오겠지만 여기에 링크를 해주는 단백질도 있어요. 구조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단계를 조금 교과서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선 맨 먼저 튜블린이 설치 앤 캡처링 단계 계속 뻗어나가다가 뻗고 줄고 하다가 탁 닿으면 이제 그때 앵커링을 시작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선은 키네토코어 마이크로튜블 센트로에서 뻗어나가는 키네토코어 마이크로튜블이 센트로좀 크로모좀의 한쪽 센트로미어 쪽에 있는 키네토코어에 접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딱 붙게 되고 그럼 이렇게 붙게 되면은 이때 붙음과 동시에 이제 스테빌라이제이션이 일어나는 마이크로튜브의 끝단에서 좀 안정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를 조절하는 인자가 이제 여기 나오는 GTPase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핵막이 이렇게 있는 위치였었죠. 근데 여기에 핵막이 붕괴되면서 이제 GTPase를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GF, 구아니닌 뉴클레오타이드 익스체인지 팩터가 이 주변에 분포를 하게 돼요. 그러면 GTPase니까 어쨌든 G 프로테인이고 GTP가 붙게 되면은 기능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렌 프로테인이 크로모좀 근처에서 마이크로튜브를 안정화하는데 주변에 있는 스테빌라이저 단백질들을 끌어당겨서 이 위치에서 안정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선은 얘네들이 이제 어느 수준으로 왔다 갔다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센트럼 쪽으로 끌려가는 경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계속 한쪽 방향에만 마이크로튜브가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제 이쪽 방향, 여기가 플러스 엔드고 여기가 마이너스 엔드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엔드로 카고를 끌고 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가 다이네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네인, 그리고 다이네인은 카고랑 결합을 하겠죠. 다이나이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다이나이틴이 결합을 된 크로모좀을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이때는 시스터 크로마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복제된 듀플리케이션의 크로모좀 상태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가고 들고를 반복을 하다가 반대쪽 센트로즘에서 또 하나의 키네토코어 마이크로튜브를 뻗어나갈 거예요. 우리가 메타페이즈 때 크로모좀이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를 보면은 양쪽 크로모좀이 하나가 있어서 양쪽으로 마이크로튜브이 붙는 거를 우리가 이미 생명과학 시간에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3번 단계 이렇게 해서 반대쪽에서 키네토코어 마이크로튜브이 뻗어나가고 반대쪽 오픈이 된 키네토코어 쪽으로 붙습니다. 이렇게 붙어서 이제
양쪽으로 이 길이가 길거나 짧거나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이 사이에서 두 개의 마이크로튜브에 걸린 상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결합이 되면 이런 상황을 바이오레이티드라고 하는데 바이오레이티드 상태가 되면은 나머지 애들도 한쪽만 붙어 있던 애들도 자연스럽게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자연스럽게 가운데 부분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반대쪽에서 뻗어나오는 마이크로튜브를 결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3번의 경우를 좀 자세히 봅시다. 자, 3번의 경우를 보시면 잠깐만요. 3번의 경우를 보면은 2단계예요. 2단계에서 이런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모터 프로테인들이 이 바이오레티드 상태, 그리고 딱 정확히 중간에 위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스핀들 폴 딱 그 사이에 크로모좀 이렇게 정렬되는 상황, 그거를 크로모좀 컴프레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모터 프로테인들이 기작을 해요. 우선은 다이네인, 다이넥틴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엔드로, 다이네인 자체가 마이너스 엔드로 이동을 하니까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하는 성향이 있겠죠. 근데 지금 이 경우에요. 이 경우 가운데로 가야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는 힘이 더 센데 그 이유가 자 여기 보면은 카이네이스 13을 조금 이따 설명하고 카이네이스 7이 있죠. 카이네이스 7이 이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마이크로튜브리 폴리머라이제이션 하는 거를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똑같이 이제 양쪽으로 당겨가는 힘이 작용을 하기는 하는데 다이내믹에서 카이네이스 7이 이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더 많이 일어나. 그 얘기는 연장이 되면서 크로모좀을 앞쪽으로 밀겠죠. 그러면 크로모좀을 튜블린이 연장이 되면서 이쪽으로 미는 힘이 하나 생겼고 다이네인이 당기는 힘이 이쪽에 양쪽이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크로모좀은 이쪽 방향으로 가겠죠. 그렇게 해서 가운데로 위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카이네이스 13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그냥 크로모좀 주변에 붙어서 계속 마이크로튜브를 접촉이 되면은 디폴리머라이즈를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이네이스 4 이 프로테인에 대한 기능은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명확하게 나온 거는 아닌데 어쨌든 크로모좀에 붙어서 이제 양쪽 크로모좀 암이라고 하죠. 센트로미어 부분 바깥에 있는 암이라고 하는데 이 암 쪽에 붙어서 크로모좀이 가운데로 잘 정렬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즉 가운데로 정렬을 하는 크로모좀 컨버션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단백질들은 결국 다이네인, 다이네틴이랑 카이네이스 7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과정이 프로메타 페이즈에서 메타 페이즈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키네토코어에 연결이 되는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중요한 거는 모든 크로모좀은 아나페이즈, 얘네들이 떨어지기 이전에 제대로 잘 붙어 있어야 되겠죠. 마이크로튜브에 잘 붙어 있어야 아나페이즈 단계에 가서 떨어질 때 같은 힘이 부여가 되면서 떨어져야 되는데 그 전에 잘 얼라인이 돼야 되고 정확히 방향성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적으로 크로모좀, 정확히는 시스터 크로마티드가 서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절하는 기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보시면 이게 어떻게 조절을 하는 거다라고 잘 이해는 안 되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은 상대적으로 좀 유연하게 결합을 하는 어떤 단계가 도달하기 전에 마이크로튜블과 크로모좀이 조금 유연하게 결합을 할 수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줘요. 그렇게 해줘야 방향이 틀리더라도 다시 오리엔테이션을 맞출 수가 있고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특정한 상황이 되기 전까지. 그래서 지금 보면 우선 몇 가지 단백질들 정확히는 컴플렉스가 나오는데 이 구조를 보면 키네토코어 이쪽 부분에 보면은 여기가 센트로미어 위치라고 했었죠. 뒤에 센트로미어는 DNA예요. DNA 컴포넌트인데 DNA는 나는 기본적으로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고
있고 그거를 이루는 단백질, 즉 DNA를 감싸고 있는 단백질을 히스톤이라고 하죠. 근데 센트로미어에 좀 특이적으로 분포를 하는 히스톤 단백질, H3 히스톤의 베리언트 단백질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CEMPA라고 합니다. 이 CEMP가 센트로미어 위치에 우선은 존재를 하고 여기에 NDCA 컴플렉스라고 하는 구조가 이렇게 위치를 해요. 교과서를 보면은 이 컴플렉스인데 하나의 단백질이 아니라 컴플렉스인데 이 컴플렉스가 약간 소매처럼 소매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추가 달린 소매. 그래서 꽉 잡아줄 수도 있고 단추를 풀르면은 느슨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마이크로튜블과 크로마티드에 있는 센트로미어 위치를 연결을 해주는 일종의 링커 컴플렉스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NDCA의 기능을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이크로튜블이 센트로미어에 단단하게 붙을 수도 있고 약하게 붙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이 NDCA 컴플렉스의 기능을 조절을 하는 또 다른 컴플렉스가 나옵니다. 크로모조멀 패신저 컴플렉스라고 하는 CPC라고 하는 컴플렉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단백질이 오로라비라고 하는 일종의 카이네이즈예요. 이 오로라비라고 하는 카이네이즈가 CPC 근처에 CPC의 구성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오로라비가 NDCA 컴플렉스에 있는 단백질들을 포스포레이션을 시키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오로라비에 의해서 NDCA 컴플렉스에 있는 단백질들이 포스포레이션이 되면 상대적으로 마이크로튜브를 조금 루즈하게 잡아주는 단추를 푸른 상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즈하게 잡아주는 기능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있는 오로라비는 그 위치에서 계속 NDCA 프로테인을 컴플렉스를 계속 포스포레이션을 하고 PP1이라고 하는 프로테인 포스파테이즈 1이라고 하는 포스파테이즈가 있어.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PP1이 이 위치에서 포스포레이션된 NDCA를 다시 디포스포레이션 시켜요. 즉 포스포레이션이 된 상태랑 아닌 상태가 평상시에는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인터랙션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뒷부분에서 더 강한 인터랙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이 방향성이 맞춰지고 딱 두 개의 마이크로튜블에 의해서 결합이 되고 즉 바이올레티드 상태가 되면 여기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게 생겼죠. 구조가. 이게 약간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게 되는데 장력이 생기면서 이제 마이크로튜브의 양쪽에서 붙어서 얘네들이 떨어지려고 할 테니까 장력이 생겨서 이제 텐션이 생기게 되면은 그 여기 있는 구조가 더 팽창을 해서 이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구조적인 변화가 한번 일어나면서 이런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면은 오로라비는 더 이상 NDCA 컴플렉스를 포스포레이션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PP1에 의해서 디포스포레이션은 계속 일어나요. 그렇다면 이게 약간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계속 디포스포레이션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더 단단하게 마이크로튜브를 결합한 상태로만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텐션이 있을 때, 즉 바이올레티드가 돼서 텐션이 있을 때에만 디포스포레이션 된 NDC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것 때문에 더 강한 상태로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 외에도 이제 스핀들 어셈블리 체크포인트 패스웨이라고 하는 하나의 패스웨이, 이제 셀 사이클의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이러한 결합을 조절하는 패스웨이가 있는데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크게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페이즈까지 딱 마이토콘드리아가 아니라 크로모솜이 쭉 정렬을 했어요. 바이오리티드 상태로 쭉 정렬을 하면 이제 남은 거는 양쪽으로 쭉 당겨서 아나페이지 단계, 즉 분할을 하는 익혀지는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아나페이즈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얘기를 했어요. 아나페이즈 A랑 B. 아나페이즈 A는 실제로 크로마티드가 나눠져서 양쪽 방향으로 옮겨가는 상태 그 상황이고, 아나페이즈 B는 크로마틴 말고, 그러니까 시스 크로마티드 말고 여기에 있는 센트로좀이 더 바깥쪽으로 양쪽 반대 방향으로 더 이동하게 되는 그 과정을 아나페이즈 B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결국 여기서도 튜블린에 의해서 과정이 조절이 되는데 우선은 잘 결합을 했고 텐션이 양쪽으로 지금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 코에신, 여기에 원래 붙어 있었던 크로모종 시스 크로마티드의 윗부분을 같이 묶어주고 있었던 코에신이 우선은 분해가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동을 하는 방법, 모터 프로테인들이 직접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여기에 있는 마이크로튜블의 길이가 계속 짧아지면 자연스럽게 반대 방향으로 끌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카이네신 13이 나옵니다. 카이네신 13이 계속해서 이제 A 요 경우를 보면 이제 계속 이쪽 부분에 있는 마이크로튜브를 계속 분해를 하는 거죠. 분해를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핀들폴, 센트로좀이 스핀들폴 위치에 있는 마이크로튜브도 계속해서 분해를 해요. 그러면 점점 짧아지게 되겠죠. 점점 짧아지면 이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아나페이즈 B의 경우를 보면 앞에서 얘기를 프로페이즈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카이네이신 5랑 다이넥틴이 이제 기능을 해서 두 센트로좀이 상호간에 좀 멀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기작으로 여기에서 카이네이신 5가 바이폴라 방향으로 서로 밀어줍니다. 튜블린이. 그러면 이렇게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는 이거는 크로모좀이 연결되어 있는 마이크로튜블이 아니에요. 폴라 마이크로튜블입니다. 얘네들 위치에서 양쪽으로 튜블린을 밀어주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센트로좀도 반대 방향으로 밀려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스트랄 마이크로튜블 위치에 있는 아스트랄 마이크로튜브를 이용을 해서 셀 코텍스에 위치하고 있는 다이네인이 계속해서 튜블린을 이쪽 방향으로 끌고 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스핀들폴, 센트로좀과 나뉘어진 시스 크로마티드가 양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사이토키네시스 단계죠. 아나페이즈에 의해서 얘네들이 나눠지게 되면 그 다음에 결국 사이토플라즘이 나뉘어서 두 개의 여러 셀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얘기를 먼저 할게요. 챕터 17에서 마이크로필라멘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구조 중에 컨트랙틸 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컨트랙틸 링의 경우는 이렇게 사이토키네시스를 할 때 가운데를 보여줘서 세포가 나눠질 수 있는 기능을 하는 마이크로필라멘트 구조인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게 딱 가운데 정확하게 나뉘고 있는 세포의 가운데에 위치를 해야 된다는 점. 안 그러면은 이상하게 나눠지겠죠. 그리고 또 다른 거, 이게 만들어지긴 했는데 실제로 컨트랙션을 하는 그 타이밍이 잘못되면 제대로 나눠지기 전에 세포가 이상하게 찢어지겠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더 굉장히 정교하게 그 기작이 조절이 되야 되는데, 우선은 타이밍의 경우는 소개만 간단하게 할게요. 이제 일반적인 마말리안 셀이나 일반적인 세포에서는 잘 확인이 되지, 아직까지 기작은 존재하지 발견이 되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이스트에서만 이렇게 스핀들 포지션 체크포인트 시그널링이라고 하는 패스웨이가 최근에 발견이 됐다고 교과서에 나오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포지셔닝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좀 자세하게 기작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컴플렉스는 앞에서 언급을 했었던 크로모조멀 패신저 컴플렉스가 다시 한번 나와요. 크로모조멀 패신저 컴플렉스는 아까 마이토시스의 그 메타페이즈 단계 아니면
프로메타페이즈 단계에서 키네토코어에 붙어있는 NDCA 컴플렉스를 이제 포스폴레이션을 해주는 오로라 B를 포함하고 있는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이 CPC 컴플렉스는 그래서 아나페이즈 이전까지 그 NDCA가 위치하고 있는 센트로미어나 그 중간 부분에 계속 위치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나페이즈로 딱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 센트로좀으로부터 떨어져 나옵니다. 센트로좀 위치에서 센트로미어 위치에서 떨어져 나와요. 그러고 자기는 이 가운데 위치에 담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떨어지고 나면은 여기에 폴라 마이크로튜블 크로모솜이 붙어 있는 키네토코어 마이크로튜블이 아니라 폴라 마이크로튜블에 걸쳐서 이렇게 쭉 분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CPC가 센트럴 스핀들린이라고 하는 컴플렉스를 이제 리프트를 하는데 얘네들이 카이네이신 모터 프로테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카이네이신이 플러스 엔드로 계속 위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컴플렉스는 그러니까 CPC가 여기에 위치 남아있고 남아있는 CPC가 센트럴 스핀들린이라고 하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오는데 그 컴플렉스는 카이네이신 모터를 포함을 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폴라 마이크로튜블의 플러스 엔드, 즉 가운데 위치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 거죠. 이 두 단백질 다, 두 컴플렉스 다 가운데 부분을 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센트럴 스핀들린 컴플렉스가 로 A, 스몰 G 프로테인의 GF, 구아닌 익스체인징, 뉴클레오타이드 익스체인징 팩터를 리크루트를 해요. 그러면 여기 위치에 활성화가 된 로 A 프로테인들이 많이 분포를 하게 될 거예요. 위치상. 집중적으로 생기죠. 그러면 로 A GTP, 활성화된 GTP 프로테인들이 폴민을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활성화를 시킵니다. 근데 폴민은 마이크로필라멘트 내용 다룰 때 액틴 어셈블리하는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는 액틴이 이 위치에서 집중적으로 어셈블리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 컨트랙터 링이 만들어집니다. 몇 가지 단계의 프로테인들이 쭉쭉 전달을 하고 서로를 계속 데리고 오면서 특정한 위치에 이렇게 컨트랙터 링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이토시스는 끝났고 이제 조금 덜 어려운 인터메디에이트 필라멘트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인터메디에이트 필라멘트는 마이크로 필라멘트나 마이크로 튜블과는 조금 구분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바이오케미컬리 헤트로지너스 하다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마이크로 필라멘트나 튜블린은 튜블린 아니면 액틴으로 계속 구성이 됐었죠. 근데 좀 다양한 조합으로 인터메디에이트 필라멘트가 만들어질 수 있고 텐션 스트렝스 임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성이 있거나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뒷부분에서 언급을 할 텐데 인트린식 폴라리티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 인터메디에이트 필라멘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데 우선 중요한 건 폴라리티가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폴라리티가 없기 때문에 마이크로 필라멘트의 마이오신 아니면 마이크로 튜브의 다이네인이나 그렇죠? 카이네이신처럼 그 필라멘트나 어셈블리된 트랙을 특이적으로 이용을 하는 모토 프로테인도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마이크로 필라멘트나 마이크로 튜블보다 더 안정적입니다. 여기서 스테이블,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마이크로 필라멘트도 그렇고 튜블린도 그렇고 계속 연장됐다가 디스어셈블 된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했었죠. 그 반복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예요. 새로 디스어셈블리 되고 어셈블리 되고 이 과정이 조금 사이토스켈레톤보다는 좀 적은 편인데 그렇다고 이게 이 인터메디에이트 필라멘트가 다이나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얘네들도 다시 합성이 됐다가
풀렸다가 이 과정을 반복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마이크로 필라멘트나 마이크로 튜브보다는 덜하다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특징, 모든 유캐리ոտ에서 동일하게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액틴이나 튜블린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단백질을 인코딩하고 있는 유전자가 없는 생명체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선은 종에 따라서도 인터메디에이티드 필라멘트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들을 보유하지 않는 종도 있고, 그리고 조직마다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필요한 인터메디에이티드 필라멘트의 단위체들을 발현을 하게 되죠. 좀 다양성이 있다, 발현상의 다양성이 있다, 그 정도 특징이 다른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개의 사이토스켈레톤과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객관식 내기 좋게 생겼죠? 객관식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우선은 굉장히 다양한 유전자의 인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메디에이트 필라멘트를 구성하고 있는 다리체는 굉장히 그 종류도 다 다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70개의 유전자에 이제 인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단위체의 경우 중에 310 아미노애시드를 가지는 하나의 단위체를 보면, 자, 하나의 단위체가 이렇게 중간에 로드 위치에 이렇게 꼬여서 두 개가 꼬여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단위체 자체는 헤드랑 테일 위치가 따로 있기는 하죠. 근데 이렇게 해서 다이머가 만들어지면 얘네들이 이렇게 겹치면서 테트라머가 돼요. 지금 B 말하는 겁니다. 겹쳤죠? 근데 방향이 여기서는 10턴, 여기는 N턴, 근데 여기는 N턴, 10턴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보게 되죠. 이미 여기서부터 폴라리티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CC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테트라머가 여기 보면 N to form 프로토필라멘트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붙었으면은 그 옆에 이렇게 딱 잠깐만요. 수업자도 잘못하겠죠. 여기까지 설명을 더 빨리 가서 가져올게요. 세이브로. 자, 이렇게 해서 양쪽 방향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 애들이 쭉 연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테트라머가 연속으로 이렇게 붙게 됩니다. 즉, 그 얘기는 어쨌든 그 자체에서 폴라리티가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테트라머 형태로 쭉 연장된 거를 프로토필라멘트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토필라멘트 4개가 프로토피브릴을 만들고, 하나의 4개의 프로토필라멘트로 구성이 된 하나의 프로토피브릴이 있으면 이 프로토피브릴 4개가 다시 꼬여서 인터메디에이트 필라멘트를 만들어요. 상대적으로 마이크로튜블이나 액틴의 경우보다 그 만들어지는 방법이 좀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테이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구성되는 방식 자체가 폴라리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뉴클리에이션, 시퀘스트링, 캐핑 하는 그러한 단백질들도 특별하게 인터메디에이트 필라멘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할게요. 경우 빨리 가져올게요. 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터메디에이트 필라멘트가 마이크로튜블이나 마이크로필라멘트보다는 다이나믹스가 좀 낮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그렇다라고 해서 어셈블리와 디스어셈블리가 반복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터메디에이트 필라멘트 중에 한 가지인 케라틴 단백질에 바이오틴이라고 하는 형광물질을 붙여준 상태로 세포 안에다 주입을 해준 거예요. 4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4시간 지나서 보니까 이렇게 얘네들로 하나의 필라멘트가 만들어진 것들이 확인이 되죠. 이것으로 볼 때 새로 넣어준 케라틴이 들어가서 필라멘트를 만드는
상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다이나믹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체에 존재하고 있는 이제 인터메디트 필라멘트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은 크게 이제 5개 클래스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클래스 1, 2는 이제 케라틴인데 애시딕 성향인지 베이직 성향인지 이렇게 두 종류의 클래스가 있고, 그래서 케라틴 종류가 있고, 그리고 뭐 데스민, GFAP 아니면 비멘틴 이렇게 하는 메소도멀 셀들에 위치하는, 쉽게 해서 근육 같은 곳에 위치를 하는 이런 인터메디트 필라멘트가 있고, 그리고 유로필라멘트, 뉴런의 엑소넬을 구성하는 데 사용이 되는 유로필라멘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민, 뉴클리어스의 그런 핵막의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데 활용이 되는 라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거 4개를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케라틴부터 봐볼게요. 뭐 케라틴 애시딕이 있고 베이직이 있다고 하는데, 결국 케라틴을 다시 2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드 케라틴이랑 소프트 케라틴. 하드 케라틴이 제일 많이 발견되는 곳은 손톱이나 머리카락처럼 이러한 구조에서 발견되는데 굉장히 단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죠. 특히 인터메디트 필라멘트 중에서도 하드 케라틴은 굉장히 단단한 축에 속하는데, 그 이유가 시스틴 레지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드 케라틴 종류는. 그 얘기는 시스틴이 있다는 얘기는 다이설파이드 본드, 공유라고 하는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주변에 있는 아미노산끼리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굉장히 손톱이나 머리카락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여기 뭐 파마를 하시는, 펌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결국 여기에 있는 다이설파이드 본드, 케라틴에 있는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끊어줌으로써 이렇게 머리의 형태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은 소프트 케라틴, 일반적인 이제 세포, 에피텔리얼 셀, 피부에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그림에 베이설 셀들이 있고 케라티노사이트들이 여기 있죠. 얘네들이 케라틴 프로테인을 계속 외부로 분비를 해줘요. 그렇게 해서 케라틴이 이제 쌓이면 이렇게 해서 외피 조직, 외부의 그러한 물질이나 그러한 해로운 것들을 막아주는 방어막의 기능을 하는 케라틴들이 축적이 되게 됩니다. 피부에서 제일 많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셀들을 연결해주는 데스모종이라고 하는 갭 정션, 타이트 정션, 데스모종 이런 것들이 있었죠. 셀 간에 이제 부착을 하고 연관을 하게 되는 구조에 데스모종을 구성을 하는 데에도 이용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데스민이 교과서 설명에 나오는데 클래스 3 프로테인 중에 한 가지예요. 얘가 클래스 3, 얘 혼자서 클래스 3라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멘틴이나 GFAP, 데스민 이런 것들이 클래스 3 인터메디트 필라멘트를 구성을 하는 클래스 3 단백질인데, 데스민의 경우도 보면 근육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저희가 액틴 필라멘트 배울 때 근육 얘기 나왔었죠. 마이오신 얘기할 때. 근데 쉽게 얘기해서 데스민이 지금 여기 파란색 실 같은 거, 파란색 실인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G 디스크, 이게 G 디스크죠. G 디스크 부분을 이렇게 감싸요. 데스민으로 만들어진 인터메디트 필라멘트가 G 디스크를 감싸게 되고, 상대적으로 근육이 과하게 수축하거나 운동하는 것을 막아주고 그 형태를 유지를 하는데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인테그리티를 유지를 하는데 데스민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뉴로필라멘트는 뭐 크게 3가지 정도 엑손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NF-LMH라고 하는데 라이트, 미디엄, 헤비, 뉴로필라멘트 라이트, 미디엄, 헤비 이렇게 3가지고, 이렇게 3가지로 나눈 이유는 간단해요. 사이즈. 지금 보면은 L이 제일 짧죠. M이 그 다음이고 H가 가장 깁니다. 그리고 얘네 셋의 차이는 테일 부분, C터미너스의 길이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걸로 이제 크기별로 3개의 뉴로필라멘트가 있고, 주된 기능은 엑손의 그 두께를 조정을 하는데, 결정을 하는데 기여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오죠?
라민이랑 또 텍슨이며 자 마지막으로 이제 라민이 나오는데 우선은 뉴클리어스 안에 이제 뉴클리어스 엔벨롭이 있으면 그 안에 내부 구조를 잘 형성을 해주는데 기여를 하는 인터메디에이트 필라멘트예요. 그리고 얘네들의 라민 단백질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유전자에 있는데 첫 번째는 라민 ANC. 유전자 자체는 라민 A라고 하는데 이 하나의 유전자에서 얼터네이티브 스플라이싱에 의해서 두 종류의 라민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라민 A랑 C. 그리고 라민 B1, 라민 B2 이렇게 해서 라민 B의 종류의 단백질들이 각각 다른 유전자에 포함이 되죠. 즉, 총 3개의 유전자에서 4개의 라민 단백질들이 만들어지는데 발현 양상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라민 B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세포에서 다 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라민 A나 C 같은 경우는 이제 발생 과정에서 주로 발현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라민 단백질이 우선 핵 안에서 이렇게 지휘대처럼 기능할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그러면 단백질을 만들어주고 얘네들이 핵의 내부에 있어야 되겠죠. 위치를 해야 되겠죠. 지금 보면은 시토메스 부분에 이제 뉴클리어 로컬라이제이션 파트가 있어요. 시퀀스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라민 단백질들은 핵 안에 분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메쉬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라민의 양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그 구조가 굉장히 단단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뻣뻣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나오는 설명으로 보면은 헤마토포이틱 셀 종류인데 이제 블러드셀 중에 일부인데 여러 혈관을 이동을 해야 되는 쉽게 해서 말초혈관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상대적으로 좁은 곳을 통과를 해야 되니까 많이 세포가 눌릴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환경에 상대적으로 좀 더 유연하게 적응을 하기 위해서 다른 세포에 비해서 그런 세포들은 이제 라민의 양이 적고 좀 플렉서블한 성향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라민 메쉬웍, 라민으로 만들어진 인터메디트 필라멘트들이 만들어내는 특정한 이 구조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구조가 하는 역할은 크로마틴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이토스켈레톤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구조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크로마틴이 그냥 이렇게 핵 안에서 막 떠다니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라민에 걸려서 어느 한 위치로 어떤 구조로 풀려있다라고 하지만 어떤 양상으로 분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몇 가지 단백질들이 라민 B 리셉터나 에메레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백질들이 있는데 둘 다 멤브레인 프로테인들이죠. 그래서 이너뉴클리어스 멤브레인에 결합을 한 상태에서 지금 라민과 크로마틴을 같이 연결을 해줘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직접 연결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라민 메쉬웍이 크로마틴 중에서도 이제 트랜스크립션이 잘 일어나지 않는 사일런싱한 리전에서만 주로 결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외부에 있는 이너 멤브레인 프로테인과 이런 특이적인 결합들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크로마틴이 이제 라민 메쉬웍과 서로 접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이토스켈레톤과 연결이 되는 것을 좀 설명드릴게요. 특정 단백질을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대신 두 도메인을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 도메인, SUN 도메인이랑 캐시 도메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 두 도메인이 결국 이너 뉴클리어 멤브레인과 아우터 뉴클리어 멤브레인을 관통을 해서 여기에 있는 뉴클리어 라면 이게 말했던 라민 메쉬웍이요. 라민 메쉬웍이랑 주변에 있는 사이토스켈레톤 스트럭처를 연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 도메인 자체는 이 도메인을 포함하고 있는 단백질의 경우는 뉴클리어 라미나랑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게 중간에 박혀 있는 상태인데 이 선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프로테인 그리고 특히 이제 캐시 도메인 같은 경우는 선 도메인을 인지를 해서 여기에 딱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캐시 도메인은 또 다시 뭐 마이크로 튜브를 캐시 도메인을 포함하고 있는 에스프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교과서에서 나오는데 마이크로 튜블이나 인트로메틱 필라멘트 같은 그러한 뉴클리어스 바깥에 있는 사이토스켈레톤과 결합을 하게 되면서 외부 사이토졸에 있는 구조와도 이제 라민이 연결을 해서 그런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라민이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핵의 구조를 형성을 하는데 어쨌든 마이토시스 과정에서 뉴클리어스 멤브레인은 파괴가 될 것이고 분해가 될 것이고 라민도 만들어졌었던 인터메디트 필라멘트 폴리머 상태에서 다시 분해가 되는 거죠. 그 분해가 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 마이토시스가 시작을 하면서 이제 뉴클리어스 인벨롭이 붕괴가 되는 단계가 이제 프로페이지에서 프로메타페이지 넘어가면서 일어나는데 이때 뉴클리어 라미나 스트럭처 라민 메쉬웍이 분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분해를 촉진을 하는 것은 사이클릭 디펜던트 카이네이즈 중에 한 가지가 라민 뉴클리어 라미나인 라민을 포스포레이션을 시켜줘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디스어셈블리가 됩니다. 포스포레이션에 의해서 어셈블리 됐었던 컴플렉스가 분해가 되는 거고 그러면 텔로페이즈의 경우를 보면 다시 뉴클레어스 멤브레인이 생기기 시작하죠. 크로모좀은 디컨덴세이션이 되고 그거를 포함하고 있는 즉 뉴클리어스의 구조가 다시 한번 나와야 돼요. 이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때 다시 라민이 디포스포레이션이 되면서 이제 텔로페이즈 단계에서 다시 핵막을 구성할 때 이제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되고 원래 있었던 뉴클리어 라미나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키는 포스포레이션이죠. 여기서는. 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몇 가지 경우가 교과서에 설명이 나와요. 근데 가장 저희가 배웠었던 것 중에 셀이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액틴에 관련해서 쭉 얘기를 했었죠. 액틴은 셀이 무빙을 하는 액틴 폴리머라이제이션 과정에 의해서 셀이 이동하는 단계를 설명했는데 그때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 CD42 G 프로테인의 일종인 요 프로테인의 일종인 CD42가 액티베이션이 되면은 앞에 폴라리티가 생기고 액틴 필라멘트가 이런 식으로 필로포디움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내면서 앞으로 리딩 엣지를 형성을 하고 액틴들이 이쪽으로 폴라리티를 가진 상태에서 이동할 수 있다라고 셀이 이동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액틴에 의한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액티베이션 된 CD42가 파라6를 또 액티베이션 시키는 이때 마이크로튜브의 상태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우선은 여기 셀 콜텍스에 위치하고 있는 다이네인이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다이네이션 아까 마이토시스 과정 설명할 때 셀 콜텍스에 붙어 있어서 마이크로튜브를 자기 쪽으로 당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게 되면은 마이크로튜브랑 센트로좀이 앞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폴라리티가 또 이쪽으로 더 가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튜브이 더 주변으로 이 앞쪽으로 더 쏠리게 되는데 이때 마이크로튜브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카이네이신을 이용을 해서 마이너스 N에서 플러스 N으로 이동을 하니까 3번, 4번을 보시면 카이네이신을 이용해서 모토프로테인들이 어떤 카보를 이쪽으로 운반을 해서 셀이 앞으로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기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로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것은 인테그린을 앞쪽으로 운반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요. 인테그린의 경우는 여기에서 포컬 어디션 스트럭처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한다라고 챕터 17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떨어져 나오면서 엔도사이토시스 일어나고 얘네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교과서에서는 그때 마이오신 여러 올가넬들이 이동을 하는 거는 마이오신이 관여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떨어져 나온 인테그린의 경우는 마이크로튜브에 있는 모토프로테인을 통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쪽에서 다시 한번 포컬 어디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 포컬 어디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용이 되는 것
방식으로 마이크로튜브에 의한 이동도 같이 코디네이션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